옛날 옛적 금산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 달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녀처럼 아름답지도 않았고 현인처럼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입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려의 운명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는 너무 가난하여 달려를 한양의 명문가 조씨 가문의 시바지로 팔아넘겼습니다. 내게 건강한 아들을 하나만 낳아주면 평생 배부르게 먹고 호화롭게 살게 해주마. 조씨 부인의 약속을 들은 달려는 눈을 깜빡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해볼만 하지.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흘러가겠습니까? 9달 열흘이 흘렀습니다. 달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산파에 손을 깨물 뻔할 정도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조씨 부인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사내냐? 계집이냐? 산파는 입술을 꾹 깨물며 주저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집아이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거친 손으로 아이를 휙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치 썩은 감자를 보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딴 건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어디든 갖다 버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달려에게 던졌습니다. 달려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받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잖아. 어떻게 물건처럼 내던질 수 있어? 하지만 조씨 부인은 이미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달려가 방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달려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도 뺨에는 출산의 고통으로 흘린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려는 아이를 꼭 안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달려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내일 아침엔 진짜로 개처럼 쫓겨나겠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배고픔도 피로도 두려움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와 그녀의 딸은 끝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나물 싱싱한가? 달려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장사꾼 특유의 장난기 어린 빛으로 반짝였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 나물은 너무 싱싱해서 벌레조차 감히 먹지 못해요. 너무 맛있어서 중독될까봐 겁나는 거죠.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다가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너 참 말재주가 좋구나. 그래, 그럼 세 단만 다오. 달려는 능숙하게 나무를 묶어 건넸다. 장사 속도가 붙자 그녀는 더욱 힘이 났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입담은 시장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고 덕분에 그녀의 좌판은 점점 더 번창해 갔다. 그러나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해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딸을 품에 안고 말했다. 얘야,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절대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언젠가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그 말 속에는 그녀의 굳은 의지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달려는 시장 한복판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이 계집,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도망만 다니는군. 오늘은 절대 못 놓친다. 잡아. 달려는 잽싸게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돌멩이를 밟아버리는 바람에 그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구르면서도 그녀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제발 똥더미만 아니길. 쿵. 그녀는 어디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오래된 집이었다. 그녀는 아픈 엉덩이를 부여잡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후한 얼굴, 깊은 눈매. 비록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품이 배어 있었다. 너는 누구냐? 단려는 바닥에 앉아 먼지를 툭툭 털더니 태연하게 웃었다. 그보다 먼저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부자라면 제가 하녀라도 되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지라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남자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건방진 계집이로군. 그런데 너 요리할 줄 아느냐? 단려는 입을 삐죽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제 요리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제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흥미로운 표정이었다. 재밌군. 좋다. 남아서 내 밥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단려는 서정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서정길은 단려가 부엌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고 장부를 덮어버렸다. 너 혹시 글을 모르는 게냐? 단려는 흠칫 놀라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글을 모르면 밥을 굶어야 하나요? 서정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입은 참 빠르게 돌아가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단려는 발끈하며 팔짱을 꼈다. 배가 고플 때 말이 밥을 대신할 수 있나요? 서정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말이 밥이 될 순 없지. 하지만 글을 알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에 단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운명을 바꾼다고? 결국 그날 밤부터 단려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드렁했다.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획이 꼬이거나 삐뚤어질 때마다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글자가 복잡해요? 한 획으로 끝나는 글자는 없나요? 그런 글자가 있으면 넌 평생 그 글자 하나만 쓰고 살겠구나. 서정길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배우도록 가르쳤다. 처음엔 마지못해 배우던 단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장터에서 무슨 약을 파는지, 관청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구와도 당당히 논쟁할 수 있었다. 이제 아무도 내 말을 속일 수 없어. 그날 이후 단려는 더 이상 그를 모르는 무지한 여인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정길은 단려에게 더욱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정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만약 내가 관리라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단려는 턱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나는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열 거예요. 왜 남자들만 배우고 여자들은 무죄하죠? 서정길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다가 곧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재미있는 여인이로군. 그날 이후 서정길은 단려를 단순한 하녀나 요리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길에게 왕의 부름이 내려졌다. 그를 한양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갈 생각이 있느냐? 단려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가면 나 후처되는 거예요? 서정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그 순간 단려는 몇 초간 서정길을 바라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야 가야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려는 가난한 장터 여인에서 한양으로 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양에 도착한 단려는 더 이상 시장에서 채소를 팔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조정의 중요한 관직을 맡은 서정길의 정식 부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귀부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즐기지 않았다. 어느 날 서정길이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마당에서 몇 명의 여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달려는 붓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보면 모르겠어요.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죠?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친다고. 네. 왜 남자들만 글을 배우고 여자들은 평생 무지한 채 살아야 하죠? 나처럼 글을 몰라서 억울하게 사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정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그렇게 해서 달려는 한양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을 위한 무료 서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하녀들만 몰래 배웠지만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시장 상인의 딸, 기생, 심지어 양반가의 부녀들까지도 그녀를 찾아와 글을 배우고 싶다고 간청했다. 어느 날 예전에 그녀를 천대하던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한때 그녀를 씨바지로 삼았던 조씨 부인도 있었다. 이게 누구야? 한나 씨바지였던 내가 이제 귀한 부인이 되었다니. 달려는 고개를 살짝 들고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한때 저는 씨바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양에서 가장 많은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달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씨바지로 팔려갔지만 자신을 버린 운명을 거부하고 결국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된 그녀.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누구도 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너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